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 도연이는 해양학자였어요. 바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밤늦게 집에 와서도 바다 이야기만 했어요. 하리나, 오늘 현미경으로 본 플랑크톤이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귀여웠어요. 그 반짝이는 눈으로 바다 생태계에 대해 설명할 때면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을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간 여행자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도연이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연구소에 있었어요. 하리나, 미안해.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발견했어. 남의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걸. 도연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요. 연구소 사람들은 도연이를 이상하게 봤어요. 소장은 늘 말했죠. 이도연 연구원,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하라고요. 실용적인 연구? 바다가 죽어가는데 실용적인 연구라니? 도연이는 매일 밤 집에 와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집착한다고 해. 하지만 하리나, 이 데이터를 봐. 플랑크톤 개체수가 70% 줄었어. 이건 재앙이야.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사고. 딱 그 한마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너무 무모했어. 가족 생각은 안 했나? 개인 과실이래. 개인 과실? 30년간 바다를 연구한 사람이 개인 과실로 죽는다고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연구소 직원이 이걸 줬어요. 도연 연구원의 개인 물품입니다. 안에는 낡은 항해지도 한 장과 도연이의 마지막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하리나, 끝까지 가면 답을 알 거야.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이 지도 한 장과 짧은 메시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연구소 사람들이 심지어 시댁에서까지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해라고 말할 때 전 도연이가 정말 지키려던 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남해의 작은 섬이에요. 도연이가 혼자서 자주 가던 곳이죠. 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도연이의 마지막 말을 따라가 보기로. 끝까지 가서 답을 찾아보기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하지만 그 무모함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도연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남해의 그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그냥 평범한 무인도 같았어요. 관광객들도 없고 낚시꾼 몇 명만 보였죠. 도연이가 왜 이런 곳을 싶었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섬 깊숙한 곳 숲속에 X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2시간 정도 헤매면서 찾았어요.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을요.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도연이의 비밀 연구소였어요. 벽면 가득 붙여진 해양 데이터들, 현미경, 수중 카메라, 영상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미완성된 논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남해 연안 생태계 급변의 인위적 요인 분석이었거든요. 영상들을 하나씩 봤어요. 도연이가 혼자서 찍은 수중 영상들, 죽어가는 산호, 떠다니는 물고기들, 검게 변한 바닷물, 그리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월 15일 이 지역 산업 폐수, 방류 이후 플랑크톤 개체수 65% 감소. 정부 보고서에는 자연적 변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도연이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지, 연구소에서 왜 그를 말렸는지도요. 도연이는 혼자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동안에 마지막 영상에서 도연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하리나,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하지만 이 바다를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바다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도연이를 오해했다는 걸. 그는 바다에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고인의 연구 자료는 모두 기관 소유입니다. 반납해 주세요. 반납하라고요?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자료를요? 도연 연구원의 개인적 집착이 사고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집착이라고요? 진실을 찾는 게 집착이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리나, 이제 정리할 때 됐지 않니? 도연이 보험금이나 재산 정리해서 새 출발해. 모든 사람이 도연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잊으라고 했어요. 마치 그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연구가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에서 도연이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건 저뿐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연구소 영상 중에서 발견했어요. 도연이와 함께 연구했던 후배 연구원들이 몰래 녹화한 영상을요. 거기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10년 후에는 이 바다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을 본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부인, 도연 선배가 옳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도연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도연이가 왜 그렇게 바다에 매달렸는지, 왜 가족보다 연구를 우선시하는 것 같았는지. 하지만 그의 비밀 연구소에서 깨달았어요. 그는 단 한순간도 저를,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혼자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부인, 고집 부리지 마세요. 기관 장비로 수집한 데이터는 당연히 기관 소유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남편 잃은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와 함께 일했던 김민수 연구원이었어요. 부인,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 선배가 옳았어요. 알고 보니 도연이의 동료들 중 몇 명이 이미 양심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연구소의 은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민수 씨가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을 다물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공범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는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연구소가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연구소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허위 폭로라며 저희를 고소했어요. 시댁에서도 도연이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며 저를 압박했죠. 정말 막막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거대한 기관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도연이도 이미 없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연이의 영상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몇십 명이 봤는데 하루 만에 몇만 명이,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이 봤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연구자가 있었다니?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진짜 영웅은 따로 있네?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요.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어요. 연구소는 당황했죠. 갑자기 여론이 들끓으니까 재조사하겠다,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연구하던 그 섬이 해양보존 구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도연 해양연구센터가 세워졌어요. 개소식 날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바다에는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영웅이라기보다는 바다를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싶어질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연이가 하지 못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죠. 여전히 도연이가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의 사랑이, 그의 신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면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연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은 지도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죠.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것이기도 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이도 고마워할 거예요.